안녕하세요. 여태까지는, 이전까지는 저의 개인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저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이야기는 제가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요, 저는 지금 예가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전도사로 있는데, 저희 예가교회는요, 원래 2014년에 상암동 DMC,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죠. MBC랑 그런 방송국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하고 계셨던 고민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 상암동에 있는 DMC 시절에 저희 교회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 3층은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실. 그래서 뭐 식당도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서재도 있었고, 이런 곳이 3층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4층에는 본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3층에 평일날엔 주로 3층에 있잖아요. 밥도 여기서 먹고 사무실도 여기에 있으니까 3층에 주로 있고, 4층에는 수요일에 1시간, 그리고 금요일에 1시간, 수요일 뱃때 1시간, 그리고 금요일 뱃때 1시간이죠. 그리고 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4층이 계속 불도 꺼 있고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월세가 비싸잖아요. 상암동 DMC라서 또 저희가 월세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이 목사님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상암동이라고 하면, 상암동은 조금 이제 부유한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토요일마다 나갔었는데, 토요일마다 나가면 저희가 뭐 게임도 준비해서 나가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간식도 준비해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들 누구신데 저희 아이들한테 말을 거시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왜 저희 아이한테 나눠주시나요?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갔는데 저희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상암동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저희 교회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목사님이 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셨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는 만큼 과연 우리의 공간이 다음 세대가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나누기 시작하셨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 막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어떻게 그럼 교회의 형태가 바뀌면 좋겠는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함께 기도한 결과, 우리 교회는 도서관으로 함께 운영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결정할 때에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신도림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것들을 결정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2호선 라인으로 한번 결정해보자 라고 해서 2호선 라인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커다란 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님들과 그리고 목사님과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부동산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부동산을 돌아다녔고요. 부동산에 돌아다니기 전에 저희가 또 하나 했던 작업은 통계청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청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만큼 살고 있나?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얼만큼 살고 있나? 그런 인구를 조사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냐면 관악구 조원동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2호선 신대방역과 그리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원초등학교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저희 교회 바로 앞이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착했었던 첫 번째의 난관이 있었어요. 바로 간판의 문제였는데요. 저희 교회가 우리 도서관으로 이제 그 교회 형태를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간판을 예가교회라고 단 후에 옆에다가 도서관 이렇게 달아놓으면 과연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올까? 라고 하는 생각을 목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아니 그래도 교회 간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가 정체성인데 교회에 간판이 당연히 있어야 하죠.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의 생각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은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도서관으로 기양했으면 사람들이 오기 편할 수 있도록 여기를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에 크게 간판을 달아놓은 후에 옆에다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고 작게 해놓으면 아마 아무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다 라고 하는 간판만 달자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간판을 그래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것이 저희가 첫 번째로 봉착했었던 난제였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1대1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동의들을 구하고 왜 간판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간판이 없어도 그곳은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면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저희에게 던지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도서관을 빌려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도전을 던져주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도서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서관을 빌려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갖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예가교회라고 하는 간판 없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간판만 딱 달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페인트를 함께 칠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부분 청년들과 젊은 30, 40대의 집사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함께 나와서 페인트를 칠하고요. 이렇게 페인트를 같이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8천여 권 정도 되는 책이 있었는데요. 책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8,000권의 책에다가 이걸 다 등록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책을 등록하고 바코드 스티커를 붙이고 바코드를 또 전산 처리하고 ISBN 다시 그 출력을 해가지고 ISBN 다시 붙여가지고 책 분류대로 저희가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도서관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는데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공간이고요. 여기 엄마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전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에서 또 아이들이 앉아서 따뜻하게 전기장판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생긴 공간들, 이렇게 생긴 저희 도서관이 아주 예쁘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의 컨셉이 뭐였냐면 와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생겼다니 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관심을 끌자 이렇게 예쁘고 세련되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어떤 그런 목적과 그리고 저희의 어떠한 그런 특별한 어떤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저희가 꾸몄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되게 신기한 거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홍보해야 하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3층에 여기가 3층이었어요. 그런데 간판을 달아놨잖아요. 그런데 간판만 달아놨는데도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올라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올라와서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적인 필요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저희 안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어머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한 명, 두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다들 와서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생겼다니. 이런 반응들이요.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목표가 어떤 거였냐면 교회를 오픈하지 않는다.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도서관이라고 오픈을 해서 관계성을 쌓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다. 라고 해서 저희 공간에 딱 들어오면 교회에 관련된 어떤 교회색이 나는 인테리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없이 그냥 딱 도서관처럼만 딱 저희가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었고 목사님이라는 호칭 버리고 목사님은 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아니라 저는 다혜쌤 이렇게 해서 이런 호칭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의 사용료는요, 무조건 모두가 100% 무료였습니다. 대출도 무료로 진행했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월세는 어떻게 내요? 그리고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막 수업을 진행하면 간식을 아이들한테 많이 퍼줬거든요. 이런 간식비는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해 주시고 궁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는 교회 공간으로 여기를 사용하니까 교회가 어차피 교회를 유지하려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여기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저희 교회를 운영하고 도서관이 여기에서 평일날 오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떠한 효과들이 일어났냐면 엄마들이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먼저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책을 이렇게 무료로 빌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뭔가 봉사할 게 없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과 더 많은 관계성들을 긴밀하게 쌓을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온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그 친구들의 동생들, 그 친구들의 언니들, 누나, 오빠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저희 도서관이 그 동네에 엄청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게 아이들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관계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엄마들과의 관계성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야 엄마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신뢰하고 보내주시니까 엄마와의 관계성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일부러 엄마와의 관계성을 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도서 대출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저희가 회원가입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미성년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려면 엄마와 통화를 무조건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회원가입서를 작성해가지고 아이들 편에 보내주시면 확인차 제가 한번 다시 전화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인데요. 누구누구가 여기 회원가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께 동의를 구하려고 다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어머니와 충분히 통화를 한 후에 저희가 회원가입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들이 저와 한번 통화를 마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조금 더 믿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요, 아이들이 하교하면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되었고요. 엄마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서는 저 잠깐 시장 다녀올 건데 우리 애 좀 여기다가 맡기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저 잠깐 어디 여기 갔다 올 건데 몇 시에 다시 아이를 찾으러 올게요. 라고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아주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매일매일 오게 되니까요. 저도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매일 오던 요일에 아이가 오고 매일 오던 시간에 아이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비슷하게 와요. 학원 시간과 일정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와야 하는 아이가 오지 않으면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얘가 오늘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오지? 라고 저도 궁금하고 아이들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아이들과 제 사이에 그리고 어머니들과 제 사이에
관계성이 두텁게 쌓여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일들은 다른 곳들은 다른 도서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회원들이 50명이 모이기도 채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도서관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50명, 200명의 회원들이 막 돌파해 나갔고요. 이거는 저에게 어떠한 사인으로 다가왔냐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교회의 교자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관계성을 아이들과 그리고 어머니들과 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배고프면 여기 와요. 배고프면 와서 선생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그냥 뭐 간식 같은 거 애들 주려고 저희가 늘 초코파이나 뭐 커스터드나 이런 거 사놨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심심해요 라고 하면 여기 찾아와요. 그럼 저랑 얘기하고 저랑 이야기 나누고 놀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놀고 그냥 아니면 그냥 선생님 저 오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라고 해서 저를 찾아와요. 그럼 고민하고 아니면 뭐 엄마들이 저 어머니 선생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찾아오셔요. 그럼 고민이 있으면 찾아오시는 곳이 되었고 그냥 여기 저희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교하면 무조건 한번 들리는 곳. 그냥 매일매일 가면 거기는 왠지 재밌어. 거기는 왠지 좋아. 그냥 나는 거기 매일 가고 싶어. 라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매일매일 들리는 곳이 바로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적어놓는 일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도서관은 하루에 40명에서 50명까지도 많이 방문했던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었던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암동의 DMC에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할까? 한마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정말로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 저희 동네 도서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 교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도서관의 모습을 했더니 저희가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아이들과 어머니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고 먼저 저희에게 말을 거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요, 많은 엄마들과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몇몇 생각나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좀 생각나는데요.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한 어머니는 좀 우울증이 있으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어머니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 오셨는데 책을 빌리러 오셨고 아이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그냥 책을 읽을 동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거나 다른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와 대화를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 뭐 몇 살이세요? 뭐 선생님 뭐 평소에는 뭐 하고 지내세요? 이런 되게 가벼운 대화를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대화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런 우울한 마음을 겪고 있으신지, 가정의 지금 분위기가 어떠시고 가정의 고민들이 어떻게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막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가 정말로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내 자녀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요 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 저의 나이가 커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머니보다 연배도 훨씬 어리고 그만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것들을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자녀를 케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는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한 고민도 저에게 많이 털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머니 그러면 아이를 몇 호일에 일주일에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일주일에 한번 저를 1시간 이상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저에게 터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밝은 모습들을 되찾아갔고 어머니도 그것들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어머니는요. 아이가 ADHD를 앓고 있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셨는데 어머니가 이것도 어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도서관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그 친구가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도 엄마 나 도서관 가고 싶어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매일 도서관에 오시면서 이제 저와 매일매일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저에게 계속 털어놓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많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이거를 선생님 제가 어디에서 창피해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오는 아이를 그냥 온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어머니는 제가 아예 그냥 전도를 할 생각으로 매일 어머니랑 많은 수다를 떨고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드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만났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적극적이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뭐 저희 도서관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관계성이 많이 쌓여가지고 어머니 사실은 저의 직업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도 저랑 친했는데 자녀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한번 딱 오픈을 했는데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의 종교이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저희 도서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셨던 이유는 저희 도서관을 전도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저희 도서관에 막 이렇게 많이 어떤 걸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목적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어머니랑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서로 사적인 대화만 하고 이렇게 끝났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과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고민을 함께 주고받고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저희 도서관은 계속해서 관계성을 1년 동안 쌓아가는데 저희가 집중을 했고요. 이렇게 관계성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했던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어린이 인문학 수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계속 역사 인물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이 수업들을 했었는데요. 각 주제가 계속 달랐어요. 뭐 도산한창호, 백범김구, 뭐 유관순 열사, 뭐 제주 4.3 이야기, 뭐 아니면 고려인 여러 가지 통일은 왜 되어야 하는가,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 가지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동일하게 그 메시지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면적으로 앞세우진 않았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는 자들과 왜 함께 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서 얘들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이 수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카톡으로 저희가 뿌리면 거의 1분 만에 모든 수업이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이 동네에서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주축이 됐던 프로그램은 재능 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린이 인문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맡아서 제가 계속 했던 수업이었고 이 재능 나는 프로젝트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맡아서 진행해 주셨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과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도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예체능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요가 교실 아니면 연기학원 원장님도 계셔서 연기 수업 아니면 뭐 요리 수업 아니면 뭐 사진 교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팔찌 만들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인문학 수업과 그리고 이제 재능 나는 프로젝트 다양한 어떠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동네의 어른들 그리고 동네 어린이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동네 어머니들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너무 다 좋아.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을 줘.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없는 다른 문화적인 혜택들도 많이 줘. 라고 하는 인식을 그 동네에 심어줬던 거죠.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달려오고요. 그리고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제는 관계성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이고 저희 교회 목사님인 거를 아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알게 되시는 순간 굉장히 거부감 없이 이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 어쩐지 뭔가 좀 다르다 했어요. 뭔가 왠지 너무 친절하다고 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교회가 되게 뭔가 욕심 많고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교회도 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색을 어떻게,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 인문학을 진행했던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인문학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서는 교회색을 내기로 결정했고, 그 교회색을 내기로 결정했을 때 첫 번째 타이틀로 냈던 것은 같이 캠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처음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했던 건데요. 처음부터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산 안청호와 함께 떠나는 어린이 인문학 캠프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캠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인문학 수업 도산 안창호의 어떤 삶을 쭉 1박 2일 동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그 밤에 1박 2일이니까 첫날 밤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산 안창호가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그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엄마들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저희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었으면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흔쾌히도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같이 캠프의 첫 번째를 통해서 약 10명의 친구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후 같이 캠프 2를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캠프 1을 했던 친구들이 1이 너무 재밌었으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같이 2 캠프에서는 더 많은 친구들이 몰려오게 됐고 이번에 2에서는 1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그냥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면으로 띄우고 여름 성경학교다라고 하고 예가교회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하는 걸로 진행했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시게 저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캠프 2를 통해서 또 다시 많은 친구들이 전도가 됐고요. 이거 밤에 같이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던 친구들도 저희가 1박 2일의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도서관은 여러 가지의 행사들, 뭐 같이 캠프, 그리고 뭐 어린이 인문학, 그리고 재능 나는 프로젝트 이것들을 계속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한 1년에 한 번 서울시와 그리고 저희 자치구, 관악구에서 평가하는 어떤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관악구에서도 굉장히 상위의 순위를 받는 도서관이 되었고 서울시의 전체 1000개가 넘게 있는 도서관 중에서도 40위 안에 드는 A 등급을 받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등급을 받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받는 구비 지원금이 있고 서울시에서 받는 시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지원금을 통해서 저희는 다 신간 도서를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에 계속 신간 도서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머니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도서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임의로 책을 사지 않고 어머니들께 사고 싶은 책을 신청받는 거죠. 그럼 어머니들이 평소에 본인들이 읽고 싶은 책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싶었던 책들을 막 신청하세요. 그럼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은 대로 그것들을 또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다시 바코드 작업하고 도서관 스티커를 붙이고 ISBN 스티커를 다 붙인 후에 도서관에 진열을 해놓으면 어머니들이 그 책을 무료로 다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요, 다른 도서관들에서 굉장히 많은 견학을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활발하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도, 도서관들을 맡은 공무원들도 여기 너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구경 왔어요. 견학 왔어요. 라고 많은 공무원들도 저희 도서관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도서관이 어떻게 이런 도서관이 될 수 있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봤는데요. 저희는 딱히 한 것이 없고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줬던 거. 이거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그냥 아이들 사랑하니까 아이들 오면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어머니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드리고 어머니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없으면 어머니의 자녀를 그냥 사랑해드리고 그냥 어머니의 자녀와 계속 소통하면서 지냈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주시고 따뜻함을 느끼셨던 도서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떠한 많은 것들보다 그냥 사랑, 이것이 저희 동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책 중심의 공간인데 책 중심의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류하는 공간.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도서관. 이런 도서관은 독서 공간 위주의 도서관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은요, 와서 조용조용해야 하는 도서관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시끄러운 도서관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고민을 나누고, 자유롭게 놀고, 이렇게 하는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하고 부제가 라이브러리 앤 플레이그라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들의 놀이터이기도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요, 저희 도서관이 바로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커다란 꿈이 자라는 공간이다. 우리 도서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고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인문학 수업을 했고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영화 보다가 영화에 나왔던 그냥 하나의 대사였어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숭아 하나의 씨가 몇 개인지는 누구나 알지만 복숭아 씨 하나에 몇 개의 복숭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도서관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안에 몇 개의 복숭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나는지는 정말로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을 정말로 눈이 부시도록 사랑해주자. 여기 오면 정말 여기가 너무 따뜻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자.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너무 가면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곳을 알려주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인문학 수업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문학 수업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능성들을 계속 일깨워주자. 얘들아, 너희는 공부만 잘하는 어린이가 되면 안 되고 얘들아, 너희는 공부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야 라고 참된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도서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도서관에 있으면서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했던 생각이 바로 이 복숭아 하나의 씨가 몇 개인지는 누구나 알지만 복숭아 씨 하나에 몇 개의 복숭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계속 생각하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저희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뭐 유명한 도서관, 아니면 뭔가에 계속 그걸 활발하게 하는 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아니면 어머니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셨을 때, 그냥 어느 마음 한 구석에, 거기 정말로 선생님 따뜻했었는데, 거기 가면 정말로 관장님 나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줬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어디만 가면 따뜻함을 잘 못 느꼈는데 거기만 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그렇게 친구들의 마음에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따뜻함을 남겨준 공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꿈과 제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단지 책을 빌려주고 책을 그냥 반출해주고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자라나고 꿈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도서관. 그 도서관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바로 그냥 단지 책을 주는 도서관이 아니라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국면을 사실 저희 모든 전 세계의 인류가 맞이하게 됐죠. 맨 처음에 코로나를 저희가 접했을 때에는 사실 이제 앞으로 다시 도서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언택트가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더 자연스러워진 세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줌으로 만나는 걸 훨씬 더 이렇게 익숙해야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더 반가워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계속 이게 가능할까? 도서관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들과 저희 도서관의 관계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먼저 전화가 오세요. 도서관 어떻게 됐어요? 도서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월세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라고 먼저 연락이 오시고 도서관 다시 열었으면 좋겠어요. 대출하고 싶은데 어디 모든 도서관들이 다 문을 닫아서 대출할 데가 없어요. 저희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만큼 한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 다시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어머니들이 전화가 더 빗발치세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관계성을 먼저 쌓았더니 어머니들이 먼저 전화가 오시고 어머니들이 먼저 만남을 원하시고 어머니들이 먼저 이 공간을 그리워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초반에는 잠깐 문을 닫았고 조금 지나가면서는 온라인으로만 인문학 수업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관악구와 연계해서 하는 연계사업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나아갔고요. 그리고 줌을 통해서 이제 계속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점이 조금 지난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문을 열어서 대출 서비스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과 소통의 끈을 좀 계속 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도서관이 지금 진행해 왔고 어머니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저희 도서관이 막 이사를 막 준비하느라고 지금은 잠깐 저희가 쉬어가는 타이밍에 있지만 저희 도서관에서는 관계성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가장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살아갈 수 도서관을 운영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에 대한 고민. 그래서 공간이 주중에 매일 텅텅 비어있는데 월세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고민이 목회적으로 목사님께서 있으셨는데 이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월세를 똑같이 내고 있지만 주일만, 수요일만, 금요일만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냥 저희가
꽉꽉 채워서 아이들이 계속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들렸다가 오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해결됐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먼저 찾아와서 고민을 나누시고 먼저 찾아와서 아이들이 자기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셨기 때문에 이 관계성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되었고 공간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 자체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뭔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서관에 관심이 있으시면 도서관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하시면서 한번 교회 사역들을 펼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온맘 다해 이다혜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